일반 물리학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에서는 진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체 운동 중에서 이 진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이 주기 운동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동작이 반복되는 운동을 이제 주기 운동이라 그럽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세 가지 예를 보였는데, 진자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동작을 이제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 스프링에 매단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이제 잡았다가 놓으면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도 주기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자전 같이 이게 지구가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계속 같은 동작이 반복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구의 공전 같은 것도 주기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주기 운동에서 이제 나오는 이 중요한 그 특성, 이게 바로 주기라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이 한 동작에 걸리는 시간을 이제 주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피어리어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보통 기호로는 이 t라는 이제 그 기호를 써서 보통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그 주기는 이제 반복되는 시간인데, 그에 반해서 그러면 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이 진동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requency라고 그러고, 그럼 단위 시간당 그 반복되는 동작이 몇 번이나 일어나나, 그러니까 이거를 세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수는 이 frequency의 머리 글자를 따서 보통 F라는 기호로 써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주기하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역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주기의 단위는 뭐 시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기본 단위는 이제 세컨드를 쓰는데 초. 근데 이 진동수의 단위는 따라서 이 주기 단위의 역수니까 이 세컨드의 마이너스 1승이 될 것이고, 보통 이것을 이제 헤르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헤르츠는 이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확인한 이 하인리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붙인 단위 이름입니다. 네, 이제 진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단순 조화 진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의 예로 이렇게 그 스프링에 이제 매달려 있는 물체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주기 운동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그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려면 내가 이걸 시간에 대해서 이 위치를 측정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보면 되겠죠. 지금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그래서 내가 일정한 시간으로 이렇게 그 이 물체의 위치를 이렇게 재서 이렇게 구해 보면은 이런 식의 이제로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모양이죠. 바로 이 삼각함수, 그러니까 사인이나 이 코사인의 이제 형태로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 위치가 그러니까 변하는데 그게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 운동인데 그 주기가 이렇게 그 사인이나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이 그 진동, 그러니까 운동, 주기 운동을 이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순 조화 진동이 그럼 이제 왜 제일 먼저 다루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그만큼 그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진동이 대부분 이 단순 조화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동이 왜 단순 조화 진동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보통 이 진동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게 어떤 그 물체가 이제 평형점이라는 데 있다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제 이 자극이 또는 충격이 들어오면 옆으로 이제 변이가 생기겠죠. 힘을 받으면. 근데 그 변이를 받아서 옆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이제 복원력이 있으면 그게 안정이 되겠죠. 그럼 계속 자기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원력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주기 운동이 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안정평형점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제 작은 진동이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 위치 중에 이제 특별한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이제 x0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점 근처에서 물체가 안정적으로 놓여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 그 점 근처에서 내가 x라는 위치에 있을 때 힘을 얼마나 받는가 라는 거를 x의 함수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내가 이 x0라는 안정평형점 근처에서 조금만 움직였을 때, 그러면 이제 그 x라는 위치가 에서 x0를 뺀 값, 요 값이 굉장히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값이 충분히 작을 때는 내가 저 fx라는 함수를 이 테일러 전개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테일러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이 x0에서의 값이 상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 번 미분한 것에 x0에서의 값에 1차 항이 곱해지고, 두 번 미분한 것에 그 x0에서의 값에 곱하기 요 차이, 이 x-x0에 이제 2차 항이 나오고, 계속 세 번 미분한 계수 곱하기 3차 항,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죠. 근데 작은 진동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작단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 1차항을 넘어서 이 3차항, 4차항 가면은 이것들은 이 작은 거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제곱, 세제곱으로, 그럼 1차항보다 많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진동일 경우에는 이렇게 2차항, 3차항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1차항까지만 고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항까지 고려하는데 이 앞에 상수가 있는데, 이 안정평형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점에 놓였을 땐 힘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0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남는 게 요 1차항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1차항에 한 번 미분한 요 계수가, 이게 이제 부호가 중요한데, 이게 부호가 이 음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x0에서 조금 벗어나면, 예를 들어 양의 방향으로 벗어났다, 그러니까 x0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됐다 그러면 요건 양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x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x0로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즉 이거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복원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 x 근처에서 힘을 테일러 전개했을 때 첫 번째 항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이 그 미분한, 그러니까 개수가 이 음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점이 이제 안정평형점이 될 이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x0 근처에서 내가 움직이는 물체 같은 경우에 내가 x-x0를 이제 아예 x로 바꿔도 되겠죠. 그렇게 변이를 이제 평형점으로부터 변이를 내가 x라고 하면, 그 받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위에 비례하는 이렇게 후계 법칙을 따라서 이제 이런 힘을 이제 받게 되겠죠. 내가 이렇게 변위에 비례하는 이제 힘을 받는데 복원력으로 받으면 그때 주기 운동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고, 그 주기 운동의 이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써질 겁니다. 자, m의 가속도 곱한 것이 힘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kx, 이런 이 운동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했던 이 단순 주화 진동의 운동 방정식을 실제로 한번 풀어서 정말로 그 답이 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진동하는 함수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일반 물리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이거를 그냥 답을 제시하고 넘어가지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기초교육으로서 필요할 것 같아서 직접 한번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그 미분이 들어가는 방정식을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1차식,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요 방정식인데 x죠. 그러니까 x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방정식에 보면 x는 1차식만 나옵니다. 이렇게 그 x의 1차식만 나오는 것, 그러니까 2차식이나 3차식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이제 풀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성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해를 자 일단 구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x1이라는 이 답을 찾았고 또 x2라는 다른 답을 찾으면 요것을 선형조합 이렇게 상수를 곱하고 더한 것 이걸 이제 요 이 해의 선형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선형조합도 역시 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를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요 해들을 어떻게 찾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단순 조화 진동의 이 방정식은 여기가 이제 두 번 미분한 게 있고 여기 보면 그냥 자기 자신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이 x의 함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또는 시간의 함수도 아니고 그냥 상수죠. 이렇게 그 개수가 모두 상수인 선형 미분 방정식은 답을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지수 함수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AT 이런 형태로 주어진 함수는 미분하면 결국 자기 자신이 되죠. 몇 번을 미분해도 앞에 개수만 달라질 뿐이지 역시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방정식이 딱 그 1차식만 돼 있으니까 결국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그 개수만 맞춰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답이 그러니까 이 지수함수 형태로 된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정식에다가 내가 이 xt는 2의 at를 이제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될 게 예상이 되니까. 그리고 a만 찾으면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2의 at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자 이렇게 xt는 2의 이제 at를 집어넣으면 보면 a 그 두 번 미분하면 a 제곱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분하면 이제 n분의 k라는 상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2의 ax는 이제 0이다. 그러니까 답이 되니까 그럼 이게 답이 되려면 결국 요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2의 at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0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이 개수 a가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루트 n분의 k가 돼야 된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허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루트 n분의 k를 내가 오메가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걸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것도 답이 되고 요것도 답이 되죠. 그래서 2의 플러스 i 오메가 t,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두 개가 이제 답이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 우리가 선형성에서 봤죠. 그럼 이게 답이면 이 일반적인 답은 이 둘의 선형조합이 된다. 그런 거죠. 이제 선형 방정식은. 따라서 일반적인 해는 그래서 여기 상수 C1을 곱한 것. 그러니까 그 2의 i 오메가 제로 t에 하고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제로 t에 C2를 곱한 것.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해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지수 위에 이 복소수가 나타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오일러 공식에 따라서 이게 그 2의 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가 된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거를 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코사인 i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고 요거는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니까 내가 이거를 이 코사인 오메가 t하고 사인 오메가 t에 이제 두 개의 함수로 바꿔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 b1하고 b2의 개수가 달라질 텐데 그 요 c1하고 c2하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답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요 두 개를 여러분들 그 코사인에 대한 그 합의 공식을 보면 이게 코사인 세타 플러스 파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내가 이 오메가 제로 t를 파이라고 보면 나머지 세타를 이제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이거를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제로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려면 a는
요 관계식에서부터 이 이제 B1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돼야 될 거고, 이 세타 제로는 이 B2 나누기 B1을 이 아크탄젠트 값에 마이너스 붙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선형 방정식의 답을 이렇게 이 다양한 형태로 적을 수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이런 형태로 적을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단순 조화 운동의 이 정의 같은 거였죠. 이렇게 코사인이나 사인 형태로 이제 움직인다. 그래서 그 평형점 근처에서 이 작은 진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단순 조화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단순 조화 운동과 관련된 이 용어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먼저 잘 익히는 것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래야만 이제 그 읽어보고 바로바로 이제 뜻이 전달되고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익혀봅시다. 자, 일단 이 단순 조화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 그래서 이 xt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a라는 상수가 나오고 오메가 제로가 나오고 세타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오메가 제로부터 보면 이것을 이제 각속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각속력은 이거는 이제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운동 방정식 봤을 때 그걸 풀어보니까 오메가 제로가 이 스퀘어 루트 m분의 k로 나왔죠. 이 m과 k는 운동 방정식에 나타나는데, 이 m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질량이었고 이 k라고 하는 건 이 복원력 상수였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그 물체하고 그 물체의 복원력, 그러니까 이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 그 개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오는 요 A는 이 진폭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 단순 조화 진동, 이 진동의 그 위치 크기가, 변하는 크기가 얼마나 많이 변할 거냐. 그러니까 최대로 A가 되고 제일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진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딸려 있는 요 세타 제로 값은 이제 위상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t가 0일 때 처음에 어느 위치에서 출발했나를 결정하죠. 여기 0 넣으면 바로 x0는 a 코사인 세타 제로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위치를 결정할 텐데, 어쨌든 보니까 이 세 개의 상수 중에 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의 특성, 즉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A하고 세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초기 조건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운동이 처음에 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느냐, 그걸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하고 세타 제로가 어떻게 결정되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초기 조건이 이제 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걸 이제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조금 알기 쉽게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제로를 썼는데,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이 xt를 b1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b2 사인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면, 내가 t를 0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쪽은 0이 되니까 이 x0의 값은, 그러니까 초기 위치는 바로 b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한번 미분하면, 이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앞으로 나오고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제로 t는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다시 t는 0을 넣으면 이쪽은 없어져 버리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남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v0라고 하는 것이 초기 속도인데, 초기 속도는 오메가 제로 B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B1하고 B2를 결정할 수 있죠. 예. 그럼 그걸로부터 내가 이렇게 B1하고 B2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써집니다. 그죠? T는. 근데 내가 이거를 다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면, 이건 이제 그 코사인하고 사인 합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때 A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파이 제로는 이렇게 주어진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 힘들면 반대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코사인의 합의 공식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럼 내가 요거를 합의 공식을 써서 이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뉘고, 그때 계수 맞춰보면 이런 관계 나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이 a하고 이 세타 제로 두 값을 맞추는 거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순 주화 진동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뭐 운동의 분석이라는 것이 별건 아니고 이 주어진 위치를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를 이제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 단순 주화 진동은 위치가, 그러니까 xt는 a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세타 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니까, 이것으로부터 속도를 얻으려면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코사인 미분하면 이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이 t 앞에 오메가 제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앞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내가 이거를 코사인으로 다시 바꿀 수 있죠. 예, 그러면 요 안에다 이렇게 이 2분의 파이를 이제 더해주면 요 위에 거하고 똑같죠.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올 텐데, 이 이제 사인 한 번 더 미분하면 코사인으로 되고 다시 오메가 제로가 하나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A에 이제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세타 제로가 되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 단순 조화 진동의 이제 미분 방정식을 보니까 이 위치를 자기 자신을 두 번 미분했더니 이제 원래 그 자기 거와 똑같은 게 나오더라. 내 앞에 부호만 달라졌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요 마이너스 사인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플러스 파이 하면 흡수할 수 있죠. 요 안으로. 그래서 다 이제 코사인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세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위치에서 속도, 가속도로 갈 때 이 진폭이 이제 오메가 제로가 하나씩 곱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그 함수 코사인 안에 보니까 이 오메가 제로 t는 같지만 요 뒤에 그 위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더해지고 파이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진폭은 이 위치가 a면 오메가 제로를 하나씩 곱해서 속도 가속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위치, 예를 들어서 제일 높은 곳의 위치로부터 그 다음 거는 2분의 파이만큼 더했으니까 뒤로 뺀 이제 마이너스로 이동한 거와 똑같죠. 그래서 2분의 파이만큼 물러나고 그 다음에 파이만큼 물러난 이런 위상 차이를 보이면서 이제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단순 주화 진동이 이제 주기 운동이니까, 그럼 주기 운동의 제일 중요한 거 주기와 진동수라 그랬죠. 그럼 이 주기와 진동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요 XT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느냐니까, 이 코사인 요 안에 있는 요 오메가 제로 t의 값이 이 코사인 함수는 2파이가 될 때마다 다시 원래대로 똑같아지는 주기 함수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t가 2파이가 되는 조건이니까, 그리고 이 주기 t는 이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진동수는 이 t분의 1이니까 이거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지금 복원력, 물체와 복원력이 이제 이 후계 법칙을 만족하는 복원력, 대표적으로 이제 용수철 진자가 그렇다 그랬는데, 그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그래서 t는 2파이의 스퀘어 루트 k분의 m으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단순 조화 진동이 일어나는 이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상상 속의 터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달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달 표면으로부터 구멍을 파서 이 달의 중심을 지나 반대편까지 터널을 뚫었다고 합시다. 그럼 터널의 한쪽 끝에서 이 질량 5.0kg의 강철구를 놓아주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가? 뭐 답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주기 운동을 하겠죠. 예, 주기 운동 중에서도 아마 단순 조화 운동을 할 텐데, 이제 그것을 이제 보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물체를 놓으면 그 물체는 달로부터 중력을 받겠죠. 근데 달
외부가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떨어지는 힘을 받을 테니까 우리가 이 중력할 때 내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그, 그 물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기여를 안 하고 안쪽에 있는 것만 기여를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질량만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질량은 이 3분의 4 파이 r 3승에 이제 9의 부피에 비례할 테니까 결국 이 최종적으로 보면 힘이 결국 이런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R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이제 그 후계 법칙을 만족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 이제 그 평형점 근처에서 작은 진동일 경우였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작은 진동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큰 진동이어도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비례한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그냥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 오메가 제로는 이렇게 그 요게 이제 K에 해당하니까 K 오버 M이 되고, 해보면 여기 있는 작은 M 두 개는 상쇄돼서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운동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려면 이 초기 조건도 맞춰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초기 조건이, 이 초기 위치는 그 달의 반지름 표면에서 시작했으니까 RM이 될 거고, 초기 속도는 가만히 놓으면 이제 이 속도가 0인 데서 출발하겠죠. 그렇게 해서 맞춰보면 이 RT라고 하는 거는 그냥 RM의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이 오메가 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다 숫자 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 주기 T는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니까 6485초. 그러면 어떻게 되죠? 1시간은 더 되고 2시간은 채 안 되는 그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최대 속력, 그러니까 중간을 지날 때, 그 중심을 지날 때 속력이 최대가 될 텐데 그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오메가 제로 곱하기 진폭. 그래서 보면 1680m/s가 됩니다. 자, 이제 단순 조화 운동에서 이 초기 조건을 맞추는 것을 한 번 더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용수철의 매단 토막, 이 용수철이 복원력이 이 늘어난 길이에 이제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또 단순 조화 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이 용수철 상수가 이제 K가 2.55 뉴턴 퍼 미터, 이 수평 용수철에 매단 질량 1.55kg의 토막이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미끄러진다. 자, 토막을 오른쪽으로 이 D는 5.75cm 당겼다가 정지 상태에서 놓아준다.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 이 초기 조건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위치가 요만큼이고 정지 상태에서 놓아준다 그랬으니까 이 초기 속력이 0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1.5초 후에 토막의 속도는 얼마인가 했으니까, 자, 토막은 단순 조화 운동을 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오메가 제로는 이거는 이 개가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K 오버 M, 용수철 상수를 질량으로 나눈 거, 이 값을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여러분 그 값을 넣고 해보면 이제 1.28 인버스 세크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 두 개의 숫자 A하고 파이 제로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맞추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초기 조건에서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 이 초기 조건에서 이 A와 파이 제로는, 그러니까 초기 위치는 D죠. 근데 이걸 여기다가 T를 0을 넣어보면 A 코사인 파이 제로는 D고, V 제로는 한번 미분해서 넣어야겠죠. 예, 그러면 A 사인 파이 제로는 0. 이걸로부터 이 파이 제로는 0이다라는 거 금방 아니까, 그러면 요거 코사인 파이 제로도 1이니까 A는 D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제일 구하기 쉬운 상황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XT는 이제 D 코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될 거고, VT는 한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D 사인 오메가 제로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1.5세컨드 후의 속력이니까 요 VT에다가 1.5세컨드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예, 계산하면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단순 조화 진동을 이 에너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단순 조화 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용수철에 매단 물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작용하는 힘이 복원력이라 그랬고, 그 복원력, 그 F는 마이너스 KX는 이제 보존력이죠.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그 운동 에너지,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동등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적분해서 한번 적분하면 얻어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적분하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더하기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복원력이 주는 이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면 일정하다인데, 그 일정하다라고 하는 건 이게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적분해서 이걸 보이는 거는 약간 트릭을 써야 된다 그랬죠. 이 dx dt를 곱해서 적분해 주는 건데, 미분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확인이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보시면 바로 이 에너지 보존 이 식이 이 운동 방정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따로따로 떼어서 보면,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은 이렇게 상수다라는 걸 알지만, 각각은 그럼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여기에 이제 그림에서 보였듯이 이 진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물체가 스프링에 매달려서 진동을 할 때 최대로 진폭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죠. 이때는 여기 가서 딱 섭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녹색이 포텐셜 에너지고 파란색이 운동 에너지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중간쯤 왔을 때는 같아졌다가 다시 이게 여기 오면 이 중앙을 지날 때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이제 이때 최대로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당장에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은 답이 지수함수, 그러니까 2의 AT 형태로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서 이 답을 구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이 식을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이 운동 방정식을 적분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요식을 보면 요게 상수니까 내가 이 Vx라고 하는 게 dx dt인데,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이 제곱되어 있는 거 뺀 다음에 여기가 V제곱이니까 루트 씌운 게 나오겠죠. 그럼 n분의 k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이쪽을 여기로 보내고 dt는 일로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럼 내가 이걸 양쪽을 적분을 해줍니다. 그럼 이쪽은 상수니까 그냥 요게 이제 오메가 제로고,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t 제로 이렇게 적분이 쉽게 되고, 이쪽은 좀 적분 찾아봐야죠.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스퀘어루트 씌우고 그것분에 dx 한 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예, 그 아크사인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풀면 x는 사인에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단진동 운동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용수철에 매단 물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작은 진동은 다 이 근사적으로 이 복원력이 이 그 변이에 비례하는 이 후계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다 단순 조화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이 다른 예로 이 각진동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비틀림 진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 탄성이 있는 이제 가느다란 줄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여기다가 이제 균형을 잘 잡아서 이런 이제 물체를 매달면, 내가 요거를 이제 비틀면 이렇게, 그러면 요 실이 그 줄이 이렇게 꼬이겠죠. 근데 꼬였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럼 요 돌아오려고 하는 이 복원력,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물체를 이제 회전시킬 테니까 복원 토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복원 토크가 이 돌아간 각도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이 복원력이 이 변이에 비례한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관계가 있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는
이 마이너스 카파 세타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이그물체는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I 알파는 마이너스 카파 세타가 되는데, 각도로 써지긴 했지만 이게 MA는 이제 마이너스 KX 똑같은 형태죠. 그러면 이 답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주기도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m, 그러니까 2파이의 스퀘어 루트 m 오버 k였던 것이 이제 그냥 I 오버 카파로 바뀌는 그 차이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i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막대가 달려 있다. 그러면 이 막대의 요 중심점을 지나는 요거의 i는 12분의 1 ml 제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적용해서 이렇게 주기를 구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진자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진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천정 같은데 고정점에다가 이 줄을 달고, 여기 줄 끝에 이제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달아서 이렇게 들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 진자, 영어로는 펜들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단진동은 아니고 이렇게 주기 운동을 하는데, 이 주기 운동은 뭐냐라는 건 이제 이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복원력이 결국 보면 이 중력이 작용하는 중에 중력과 장력의 합력이 항상 이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그 힘이 이제 복원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정확하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자, 내가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s라 그러면, 내가 요거에 대한 이제 가속이 되죠. 그러니까 원운동의 이 접선 방향의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m d자승 s의 dt 제곱은 접선 방향의 힘이 나와야죠. 그 접선 방향의 힘은 바로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다가 여기는 s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세타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른 변수가 아니죠. 사실 요 s하고 l은, s는 요 줄의 길이를 l이라 그러면 l 세타에 요 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내가 요 s를 세타로 바꿔서 이 d 제곱 세타의 dt 제곱은 이렇게 l분의 g 사인 세타는 0이 됩니다. 여기서 m은 없어졌죠, 이제. 이건 중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진자의,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오로지 뭐만 나오느냐?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니까 L분의 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와 줄의 길이만 관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얻었는데, 이 방정식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안 풀리는 방정식입니다. 여기 보면 사인 세타예요. 예, 세타가 아니고 사인 세타가 되면 저거 안 풀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진 해는 없는데, 그러니까 함수로 써질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컴퓨터 같은 걸로 수치로 풀면 다 풀립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이 사인 세타가 굉장히 작을 때는 이렇게 이걸 라디안 단위로 썼을 때 이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충분히 작으면, 충분히 작다라는 게 어느 정도냐? 그건 이제 요 두 개가 얼마나 어떤 값까지 비슷하게 나가는가를 살펴봐야죠. 그래서 옆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세타를 라디안으로 나타냈을 때, 그죠? 그럼 대충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이제 한 이 정도까지 왔을 때도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인 세타를 이제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세타가 충분히 작으면 이런 3차항, 5차항 무시할 수 있어서 이 세타로 근사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충분히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방정식이 바뀌고,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단순 조화 운동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죠. 여기만 이제 달라졌죠. 요 개수만 달라지고, 요 개수에 의해서 이 진자의 주기와 진동수가 결정되는 거였으니까, 그럼 이걸로부터 바로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기는 2파이의 스퀘어 루트 이제 뒤집어야죠. g분의 l이 될 거고, 이 진동수는 또 2파이분의 1에 요걸 또 뒤집은 이제 이렇게 l분의 g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진자의 등치성이라고 하는 건 보니까 진자의 주기는 일단 당연히 중력에 의하니까 질량하고 관계없는데 질량뿐만이 아니라 진폭과도 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형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근사가 이루어져서 이 단순 이제 조화 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 주기라고 하는 것이 요 그 중력 가속도하고 줄의 길이로만 결정되고 진폭과는 관계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 갈릴레오나 또는 하이원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고서 이걸 이용해서 시계를 만들려고 했던. 특히 이제 하이원스는 그래서 진자 시계라는 걸 이제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앞에서는 이 줄에다가 이제 물체를 매달아서 이렇게 이 진동을 시켰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진자라 그랬죠. 이번엔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줄에다 물체를 매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물체나 이렇게 그 한 고정점을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 들었다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 진동을 하죠. 근데 그 진동도 이 진폭이 충분히 작으면 이제 단순 이 조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물리진자, 그러니까 피지컬 펜들럼이라 그럽니다. 자, 이 피지컬 펜들럼에 대해서도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지금 이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결국 요 물체의 이 질량 중심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과 같죠. 그럼 내가 요 질량 중심의 운동을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량 중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그 길이 앞에서 진자의 길이를 내가 h인 것처럼 다루면 되고 또 힘은 이제 요 접선 방향으로 하니까 저 fg sin 세타 이렇게 해보면 결국 이 요 점을 중심으로 그죠? 여기가 가는 요게 이제 가는 그 관성 모멘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I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토크가 얼마나 작용하냐인데 그 토크는 이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지만 이거의 수직 성분만 중요하죠. 그러니까 H에다가 요걸 곱한 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mg에다가 h의 요 각도 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거죠. 그 앞에서 했던 진자하고 똑같은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세타가 충분히 작을 경우에는 내가 이걸 이제 mgh 세타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은 그냥 단순 조화 운동의 방정식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주기를 곧바로 읽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2파이의 스퀘어 루트의 i 나누기 mgh 이렇게 됩니다. 자, I는 요 5점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고, M은 질량이고, H는 요 5점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똑같이 주기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진자의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막대기를 흔드는 걸 이제 해봅시다. 이렇게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이 균일한 막대기 한쪽 끝을 이제 고정해 놓고 이 연직 평면에서 이렇게 이제 이 진동 운동을 이제 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운동의 진폭이 작을 때 이 진동의 주기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그 앞에서 일단 관성 모멘트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요 점을 중심으로 요 막대의 관성 모멘트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요 질량 중심에 대해서는 12분의 1 ml 제곱이지만 요 한쪽 끝에 대해서는 이 3분의 1 ml 제곱이었죠. 그럼 요걸 써야겠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앞에서 보여놓은 그 주기 공식 t는 2파이의 스퀘어 루트의 i 나누기 mgh인데 i에다가는 여기 3분의 1 ml 제곱을 넣고 여기는 mgh인데 mg에 h가 요 5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라 그랬죠. 그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2파이 스퀘어 루트 이 2l 나누기 3g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 단순한 진자는 이 3분의 2가 없었죠. 그냥 이 스퀘어 루트 안에 g분의 l이었는데 요 3분의 2가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기를 흔들면 이 진자로 봤을 때는 이 줄의 길이가 이 3분의 2L 정도 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단순 조화 운동에 이 감쇄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먼저 이 감쇄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댐핑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예로 든 게 이 아까 본 그 용수철에 매단 물체 이거는 이제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 물체를 이제 물 속에 이제 담궜다고 해봅시다. 그럼 물 속에서 움직이면 그 유체의 저항을 받겠죠. 근데 이 저항의 크기는 그이 공기 중에서라면 이제 속도 제곱에 비례하겠지만 이렇게 그이 밀도가 높은 물 속에서는 일단 그거보다는 이렇게 속도에 비례하게 됩니다. 작은 진동일 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항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만약에 저항력을 안 받았다면 단수 저항 진동을 해서 계속 일정한 진폭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 주기 운동을 할 텐데 이게 감쇄가 들어오면 움직일 때마다 결국 잃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제 진폭의 제고에 비례했으니까 그 에너지가 줄어들면 진폭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빨간 선처럼 계속 진동할 때마다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 감쇄 효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진동의 진폭이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그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수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운동 방정식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은 자, 앞에서 봤던 그 단순 조화 운동의 운동 방정식 mdx 제곱 x의 dt 제곱은 마이너스 kx에 여기에 감쇄항이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감쇄항은 속도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dx dt 있고 그 비례 상수를 내가 이제 b라고 씁시다. 그럼 이게 이제 감쇄 상수가 되겠죠. 그럼 내가 이걸 이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풀려고 하는데 이걸 다 이제 이 왼쪽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이 감쇄 조화 운동의 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뭐 항이 3개나 돼서 복잡할 것 같지만 다행인 거는 봤듯이 이게 한 번 미분한 게 들어오긴 했지만 전부 다 이 xt에 대해서 1차식입니다. 즉 선형 미분 방정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선형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감쇄 조화 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어, 뭐 풀 수는 있는데 약간 그 산수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 답이 이제 2의 AT 승이 될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음, 그 2차 미분이 있는 데는 두 번 미분해서 A가 두 번 나오겠죠. 한 번, 그 감쇄항은 한 번 미분하니까 한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MA제곱 더하기 BA 더하기 K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은 풀 수 있죠. 예, 근해 공식 쓰면 A는 이렇게 마이너스 2n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A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예, 여기서 그러면 요 A가 우리가 그 감쇄가 없었을 때 그럼 B가 0일 때는 여기가 요거 다 0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이게 허수가 된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B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우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거를 답을 지금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건 앞에서 봤던 그 단순 조화 운동의 그 각진동수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n분의 k고 감마는 2n분의 b 요거를 쓴 거죠. 그럼 이렇게 답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이제 요 안에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이라고 쓴 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부분이 이제 허수가 되느냐 실수가 되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감쇄가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b라는 요 그 감쇄 상수가 이 e 스퀘어 루트 mk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뒷부분이 이제 이 허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 요 허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동이 일어난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오메가 프라임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오메가 제로가 아니라 이제 오메가 제로 제곱에서 감마 제곱을 뺀 것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답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답이 있으니까 이제 요 항과 요 항, 요 차이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죠. 요 부호 차이. 거기에 이제 C1, C2를 붙인 게 되고 내가 요 그 2의 마이너스 감마 t라고 하는 건 양쪽에 다 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뽑아내고 요건 이렇게 쓰고 그렇게 쓰고 나면 이 답이 뭘 뜻하는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단순 조화 진동에서처럼 계속 진동하는 항인데 그 앞에 요런 항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감마 t니까 줄어들겠죠. 아, 진폭이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진동하면서 진폭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감쇄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B가 이 2배의 스퀘어 루트 MK보다 더 크면 이거 전체가 그냥 실수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두 개가 다 이렇게 그 지수함수로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게 되고 어쨌든 이걸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냥 뭘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진폭이 진동 한 번 안 하고 한 번에 훅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중간 경우도 있죠. B가 이제 이 2배 루트 MK일 경우에는 이렇게 근이 여기 하나가 되죠. 중근이 되죠. 이 2차 방정식에. 이렇게 중근이 나오면 해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해가 한 개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 2개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해가 반드시 두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제 이런 해와 그 앞에 t를 곱해준 게 해가 돼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해서 이 답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더 이제 어려운 주제인데 이 강제 진동이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앞에 말이 강제라는 말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진동 운동을 할 수 있는 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앞에서 그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에 이제 감쇄까지 포함해서 이제 물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진동시켜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감쇄가 없다면 계속 그 진폭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진동하겠죠. 근데 이 감쇄가 있으면 그 이제 진폭이 계속 줄어들 겁니다. 예, 그래서 감쇄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 강제 진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진동하는 그러니까 물체를 밖에서 계속 흔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강제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강제 조화 운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해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지금 여기 보면 요게 그 앞에서 감쇄 진동 할 때 그 운동 방정식이죠. 이건 이제 MA고, 이거는 감쇄항이고, 이거는 복원력 항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오른쪽에 지금 이제 새로운 항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가해주는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힘을 가해주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진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이 코사인 오메가 dt라는 이런 주기함수로 이렇게 이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FD는 이 주는 힘의 크기가 될 거고, 그거를 이렇게 이 주기함수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메가 d는 다 디라이빙 포스라는 뜻에서 d를 붙인 겁니다. 이건 디라이빙 포스고, 이건 이제 그 디라이빙 포스의 이 각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운동 방정식을 이제 풀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의 미분 방정식은 아직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안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결과만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그냥 전체적인 이 스케치 정도만 이제 이해하는 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x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풀었던 거는 여기가 0일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쪽이 이제 이 0인 경우, 근데 여기는 0이 아니라 t의 함수로 주어졌죠. 이렇게 그 함수가 나오는 경우에 해는 이 해를 둘로 나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요게 있을 때 이제 특별히 요것 때문에 생기는 해, 이거를 이제 특별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어로 지금 써놨는데 particular solution이라 그러고, 이 particular solution 외에 이 homogeneous solution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거는 요 방정식에서 여기가 0일 때 해예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구한 거죠. 감쇄 진동하는 해.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더한 게 일반적인 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요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요 항을 집어넣었을 때 요 오른쪽 게 나올 겁니다. 그런 해예요, 요게. 근데 요거는 뭐냐면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하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선형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면 결과도 두 개 더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0 나오는 거는 더해도 0이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내가 더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구해놓은 감쇄 진동 해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집어넣으면 요게 나올 거냐인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서 하려고 하면 힘든데, 뭐 대충 알 수 있는 건 답은 결국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인이나 코사인 미분해봤자 결국 사인이나 코사인 나오니까. 그 다음에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는 위상만 바꿔주면 똑같은 함수니까. 그래서 그게 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오메가 dt가 있으니까 그 답도, 그러니까 대충 그 오메가 dt 뭐 이런 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일반해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는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 여기 지금 오메가 dt로 흔들었는데, 그러니까 코사인 오메가 dt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요 xt의 진폭이 얼마인지를 모르겠고, 그 다음에 요 미상각이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예상이 되면 내가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요 AD하고 파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폭은 이렇게 주어지고, 답을 보니까 약간 산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 위상 파이는, 각 파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려 그러면 힘들지만 요걸 답을 집어넣으면 요게 왼쪽에다 요걸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진폭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진폭이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 D의 관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보이죠. 예, 분모에 요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오메가 D가 요거에 있는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죠. n분의 k로 주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이제 반응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기억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이걸 흔들었을 때 진폭이 이 오메가 D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그게 여기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메가 제로하고 오메가 D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제일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진폭이 제일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 진동하는 이 개를 흔드는데, 이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진동수, 그걸 이제 이 자연 진동수라고 할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은 진동수로 흔들어지면 이 진동의 진폭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거는 아까 감쇄가 있으면 감쇄해서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 파티큘라 솔루션만 남을 거고, 그 솔루션은 결국 이 진폭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제일 관건일 텐데, 그게 이 자연 진동수하고 구동 진동수하고 이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이 제목에서 보이는 공명 현상을 이제 일으키는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제 진동을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그 두 개의 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파티큘라 솔루션이 있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있는데,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하는 건 이 감쇄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 지금 그 그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 빨간색이 파티큘라 솔루션인데, 실제 솔루션은 이 두 개를 더한 이제 여기 그 파란색 실선이 있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감쇄가 돼서 사라지고 결국 이제 이 빨간색 이 파티큘라 솔루션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그럼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 처음에 그렇지만 그 솔루션으로 이제 초기 조건에 맞추는데 이 그 두 상수로 이제 초기 조건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이제 파티큘라 솔루션만 남게 되고, 근데 그 파티큘라 솔루션의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공명이 이제 그러니까 구동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자연 진동수하고 이 딱 맞아떨어지면 진폭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완전히 다른 값이면 진폭이 그 굉장히 이제 작아져서 별 반응을 안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명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 구동 진동수에 따라서 이 진폭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내가 구동 진동수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진동을 시켜보면 여기는 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진동수에서는 별로 안 큰데 이 자연 진동수,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자연 진동수에 근접하면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진폭이 얼마까지 커지느냐 하는 건 이쪽 항도 중요한데, 여기는 감쇄항이 있죠. 그러니까 감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이렇게 이 그 큰 이제 그 높이 이제 진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진동하는 시스템에 감쇄를 충분히 줄여놓은 상태, 그러니까 감쇄가 없다든지 하면 저게 무한대까지 발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 이제 자연에서는 감쇄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게 이제 무한으로 발산하진 않지만 그 정확하게 이제 구동 진동수하고 자연 진동수하고 맞아 떨어졌을 때 이 진폭이 그러니까 안 맞을 때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진동 시스템이 외부에서 이렇게 흔들어지는 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막 진동수로 흔들면 잘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고, 반응을 잘 하게 하려면 이 자연 진동수에 딱 맞게 해서 이제 흔들어주면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흔드는데 뭐 한 가지 진동수로만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동수가 섞여서 이렇게 흔들 수 있죠. 근데 그럼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방정식이 이 선형 방정식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 그 선형 방정식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가 해를 하나 구하면 그 해를 더한 것, 그 다음에 상수를 곱해준 것, 이런 것들도 다 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아까 봤던 그 구동 방정식에서 오른쪽에 구동 진동수가 다른 것들이 막 더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왼쪽에 해도 그러면 각각의 구동 진동수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쉽죠, 답이. 근데 그 더해진 것 중에 그럼 어느 게 제일 중요하냐? 진폭이 큰 놈이 제일 아무래도 좌지우지 하겠죠. 그럼 그 진폭이 제일 큰 건 어떤 거냐 하면 이 구동 진동수가 자연 진동수하고 딱 맞는 그거가 답이 진폭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섞어서 다른 진동수를 섞어서 흔들어도 구동 진동수가 자연 진동수하고 안 맞는 놈들은 진폭이 작고 그래서 별 영향이 없고, 이게 딱 맞는 애만 큰 진폭을 일으켜서 사실상 그 공명을 일으키는 그 진동수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관찰되는 이 공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꼭 딱 맞는 진동수가 아니라 다른 게 여러 개 섞여 있어도 그 딱 맞는 그 진동수로 흔든 놈만 영향을 줘서 그게 이제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공명 현상의 예를 이제 여기
이 세 가지 이제 드러났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네에 밀어주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꼬마를 그네에 태우고 이렇게 밀어주는데 이 꼬마가 그네에 타고 있으면 이거 자체로 진자죠. 예. 그럼 그 진자는 주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각 진동수가 있고. 근데 그 진동수가 바로 자연 진동수입니다. 그거는 이 그 G분의 L였죠. 예. 그러니까 길이하고 중력 가속도로 정해지는 이제 그걸 텐데 내가 이 꼬마를 이렇게 그 그네를 타게 하려면 잡았다가 놓으면 되겠죠. 근데 놓으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할만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진폭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밀어주겠죠. 근데 이때 밀어줄 때 아무렇게나 마구 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진폭이 커졌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엔 진폭이 그러니까 이 나갈 때 밀어주는 게 아니라 올 때 밀어주고 하면 대략 진폭이 줄죠. 그래서 마구 밀면 절대로 이 그네의 진폭이 커지지 않는다. 이 그네의 진폭이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연 진동수하고 딱 맞춰서 내가 이걸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네의 진폭이 굉장히 커진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해봐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공명현상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네 밀어줄 때 그냥 내비뒀을 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에 맞춰서 밀어줘라. 이런 거죠. 근데 이 마찬가지 현상이 여러분들이 그 라디오나 TV 같은 거 수신할 때 쓰는 그러니까 저 어떤 특정한 전파를 수신하는 바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같은 걸로 또 기지국에서 이렇게 이제 전파를 수신해서 거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받는 건데, 근데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자기파가 돌아다니죠. 근데 그 전자기파들이 다 진동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 라디오 방송국에 쓰이는 진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TV 방송국에 쓰는 진동수가 있고, 그 스마트폰, 휴대폰에 쓰는 진동수 있고, 컴퓨터가 또 이 와이파이 하는 데 쓰는 진동수가 있고, 이게 온갖 진동수들이 여러분 주변에 다 돌아다녀요. 근데 그렇게 많은 전자기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라디오나 내 스마트폰이 그럼 그 딱 받아야 될 그 전자기파를 어떻게 골라내느냐? 그게 바로 정확하게 이 공명 원리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에는 그 기지국에서 보내는 그 전자기파에 딱 맞는 이 진동수를 가진 진동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회로에 여러 가지 물론 전자기파가 다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마구 섞여서 들어와도 요 진동 장치하고 공명을 일으키는 고 전자파만 여기에 뭔가 큰 진폭으로 진동을 일으킬 거고 나머지 것들은 큰 진동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전자기파만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이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는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 유리잔도 치면은 띵 하고 이렇게 유리잔을 틀면 맑은 소리가 나죠. 근데 그 소리가 바로 그 유리잔의 이 고유 진동수, 그러니까 자연 진동수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유리잔을 우리가 밖에서 충격을 가해도 한 번 치고 마는 건 이제 그 그네 한 번 밀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한 번 밀어주고 나면 자연 진동수로 진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밖에서 예를 들어 이제 그 스피커 같은 걸 가져와서 꾸준하게 내가 외부에서 흔들어주면 그 유리잔이 이제 그 진동에 반응을 하죠. 근데 그 반응이 이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하고 맞으면 굉장히 크게 반응할 거고 안 맞으면 별로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장치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 유리잔이 진동한다는 건 눈으로 보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스트로보스코프라는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유리잔의 진동수에 맞춰서 빛을 맞춰서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잔에서 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wine glass makes a unique sound when we strike it. This sound is composed of more than one frequency. Let's subject glass to different frequency sounds and see how it reacts. As we get closer to the fundamental frequency of the glass, we see the strip of paper start to vibrate.
At the fundamental frequency, the sound causes the glass to resonate in its fundamental mode of vibration. The strobe light shows the glass in more detail. Although different parts of the glass move with different amplitudes, they all oscillate with the same frequency. We call this the first normal mode of oscillation. Notice there are 4 regions, or antinodes, where the vibration amplitude is a maximum. Now let's see if we can excite the second normal mode by playing the next higher resonant frequency of the glass. Again, we use a strip of paper to detect the resonance behavior of the glass. In this mode of oscillation, we can use the strobe light to now see 6 regions of maximum amplitude. As the amplitude builds up, the motion of the glass exceeds its elastic limit. All right, good. 자, 이번 수업에서는 이 진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진동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단순 조화 진동이었는데, 이 단순 조화 진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이 안정점 근처에서 이 작은 진동이 일어날 때는 항상 단순 조화 진동이 된다. 그래서 이 진동을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단순 이 조화 진동을 하는 이 예로서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봤죠. 그래서 뭐 진자와 물리진자도 있었고, 뭐 용수철의 매단 물체, 뭐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 조화 진동에서 이 감쇄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진폭이 이제 시간이 지나에 따라 감소한다, 이런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진동하는 물체를 외부에서 흔들어 줄 때, 그러니까 구동을 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 라는 것도 살펴봤는데, 이 진동하는 이 개가 가진 자연 진동수하고 같은 진동수로 구동을 해주면 이 진폭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공명 현상이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